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김하성이 공신력 있는 미국 매체죠.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올겨울 메이저리그 FA 랭킹 탑 10에서 9위에 올랐습니다. 즉 올겨울 FA 자격 또는 포스팅 자격을 얻은 모든 야구 선수를 통틀어서 김하성보다 뛰어난 선수는 8명밖에 없다는 건데요. 사실 김하성이 미국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미국의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메이저리그 FA 랭킹을 발표하면서 김하성을 8위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의 예상 몸값을 5년간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00억을 예상했는데요. 이런 미국 현지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김하성이 이 정도라고 라면서 의아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김하성이 미국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쓴 김하성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2020 시즌 KBO 유망주 랭킹 1위에 선정된 김하성은 올해 키움 소속으로 타율 3할 8리에 커리어 하이인 30홈런과 23도루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더 올렸다. 그는 이미 포스팅이 확정됐고 상당한 계약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서 김하성에 대한 장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번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본 김하성은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주루와 수비력도 뛰어난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평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선 나이가 어린 게 깡패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나이대별 성적 변화 곡선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구 선수들의 기량은 만 27세에서 8세쯤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FA들은 빨라야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시장에 나오게 되죠. 이는 김하성의 팀 선배이자 앞서 KBO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병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병호는 만 29살로 김하성보다 4살이 많은 상태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요. 강정호도 만 28세로 김하성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김하성은 첫 번째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이 끝나도 박병호 선수, 강정호 선수와 비슷한 나이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병호와 강정호의 만 25세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병호는 만 25세였던 2011년 중반에 넥센으로 트레이드돼서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성적은 타율 2할 오픈 4리에 13홈런 31타점이었습니다. 같은 시즌 강정호는 타율 2할 8푼 5리에 9홈런 63타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만 26세가 되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요. 27세에서 28세에 KBO에서 몬스터 시즌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죠. 같은 만 25세 시점에서 김하성은 타율 3할 8리에 30홈런 23도루로 같은 나이대의 박병호나 강정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덧붙이자면 박병호,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직전에 쓰던 KBO 리그의 공인구는 현재 공인구보다 반발력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성적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렇게 김하성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은 단순히 나이대별 성적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적응 속도, 적응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나이가 어릴수록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팬그래프의 김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팬그래프는 김하성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김하성의 FA에서 최대 장점은 나이다. 만 25세인 그는 이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5년 더 젊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번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평가 하단에 김하성은 내 추정치보다 더 많은 연간 2천만 달러에다가 5년에서 6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총액으로 봤을 때 1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표에서 AAV는 연간 금액입니다.
크레이그 에드워즈 씨는 12.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연간 1200만 달러에다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총액은 6천만 달러가 되죠. 팬그래프 필진들의 예상 금액 중간값은 연평균 1100만 달러에 4년 계약이고 총액은 4400만 달러입니다. 평균값도 이와 비슷하고요. 예상 성적은 더 놀라워서 내년에 김하성이 타율 2할 7푼 4리에 OPS는 0.813, WAR은 3.8승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비율 성적을 기록하려면 홈런은 거의 20개를 쳐야지만 나오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지에서 하는 이런 김하성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김하성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평가가 아니라요, 현지의 평가입니다. 뭐 어떡하겠나요? 현지에서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돈을 주는 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니까 아마도 김하성은 우리 입장에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 예상보단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겠죠.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단축 시즌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적자 합계가 거의 3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인데요. 이것 때문에 일부 부자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단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김하성의 몸값이 팬그래프나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과연 김하성은 미국 매체들의 예상대로 6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될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